여러분, 오는 5월 21일 하루만큼은 절대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옛 부잣집에서는 이날 식탁 하나로 1년 재물운이 갈린다고까지 했는데요. 특히 무심코 마신 차가운 음료 한 잔 때문에 돈복이 얼어붙는다고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하시고 넘어가세요. 오는 복을 맞이하겠다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재물 그릇 가득 채웁니다. 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혹시 요즘 돈은 벌어도 이상하게 모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돈복은 말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5월 21일이 그냥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십니다. 날씨 조금 더워지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고 냉장고 정리하고 묵은 음식 버리는 날 정도로 넘기시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날만큼은 정말 다르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부터 1년 재물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잣집에서는 소만이 되면 식탁부터 조심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고 찬 기운이 강한 음식, 단 음식, 묵은 음식은 일부러 피하셨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이상하게 안 모이고 큰 돈 들어오면 꼭 갑자기 나갈 일이 생기고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 같고 재물운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던 경험 말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흐름이 우연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재물 기운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날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곧 재물운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는 5월 21일 소만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과 반드시 챙겨 드시면 좋은 재물운 음식들까지 하나씩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부잣집에서는 이날 하루만큼은 식탁 자체를 다르게 차렸다고 하지요. 특히 재물운을 막는 음식은 아예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고 반대로 돈복을 부르는 음식은 꼭 한 가지라도 챙겨 드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어렵거나 돈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올해 금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정말 중요한 음식들과 행동들이 나오니까 끝까지 꼭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잣집일수록 쌀떡이나 부엌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아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부엌을
그 집 재물운의 시작점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 속으로 집안의 기운이 함께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5월 21일 소만은 더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소만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씩 가득 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무렵부터 논과 밭의 곡식들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날을 두고 재물 그릇이 차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막 차오르기 시작한 재물 기운은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막 물이 담기기 시작한 그릇처럼 말이지요. 그릇에 금이 가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갑니다. 풍수에서는 찬 기운, 탄 기운, 묵은 기운이 바로 그 금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소만에는 특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매우 조심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커피부터 드시지요. 물론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만처럼 재물 기운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에는 너무 강한 찬 기운이 돈 흐름을 얼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찬물은 복을 멈추게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은 것을 오래 붙잡고 있는 행동입니다. 혹시 집안에 오래된 쌀, 유통기한 임박한 잡곡, 묵혀둔 식재료들 계속 쌓아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풍수에서는 묵은 기운이 자리를 차지하면 새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막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소만 무렵이 되면 새 쌀을 조금이라도 들여놓고 기운을 새롭게 바꾸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새 흐름을 들인다 라는 상징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5월 21일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음식 하나로 정말 재물운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옛 부잣집에서는 바로 이런 작은 흐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째, 소만은 재물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날이고, 둘째, 이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돈 흐름의 방향을 만들 수 있으며, 셋째, 찬 기운과 묵은 기운은 재물 그릇에 금이 가게 만든다고 보셨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십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흐름으로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급하게 먹느냐, 억지로 채우느냐, 조급한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풍수에서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옛 부잣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돈복이 갈리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옛 어르신들은 소만이라는 날의 음식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의 몸을 하나의 작은 재물 그릇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들어와도 그 그릇 자체가 흐트러져 있으면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 절기가 바뀌는 시기마다 몸으로 들어가는 기운을 굉장히 조심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 뿌리기 전에 땅부터 먼저 살피는 것처럼 말이지요. 흙이 차갑고 굳어 있으면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재물운도 똑같다고 보셨습니다. 몸 안의 흐름이 차갑고 막혀 있으면 돈복 역시 들어와도 머물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5월 21일만큼은 특히 따뜻하게 채우는 기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갓 지은 밥입니다. 여러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풍수에서는 바로 그 따뜻하게 차오르는 기운을 재물운과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옛 부잣집에서는 소만 아침만큼은 일부러 새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찬밥을 대충 먹기보다 따뜻한 밥으로 하루를 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색의 기운입니다. 특히 노란빛이 도는 음식은 예전부터 황금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자, 단호박, 참외, 노란 파프리카 같은 음식들 말이지요. 왜 하필 노란색일까요? 풍수에서 노란색은 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은 결국 곡식과 재물을 길러내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옛날 부잣집에서는 소만 식탁에 노란빛 음식 하나쯤은 꼭 올렸다고 합니다. 재물운이 황금빛처럼 차오르기를 바라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반대로 단 음식이나 지나치게 검게 변한 음식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검게 타버린 기운을 끝난 기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막 시작되는 재물 흐름에 끝난 기운이 들어가면 돈복이 오래 이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기를 드시더라도 탄 부분은 잘라냈고 누룽지도 지나치게 검게 탄 것은 일부러 피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만은 억지로 큰 재물을 끌어당기는 날이 아닙니다. 작지만 좋은 흐름을 천천히 채워 넣는 날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재물은 갑자기 쌓이지 않는다 라고 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급함보다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 풍수에서는 바로 그 흐름을 가장 좋은 돈복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는 5월 21일에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이날만큼은 가능하면
찬 음식으로 대충 때우지 마시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갓 지은 밥이면 더 좋고 흰쌀밥만 드시기보다 잡곡을 조금 섞어 드시면 풍수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곡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자체를 어르신들은 여러 갈래 재물이 모이는 상징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된장국이나 맑은 국 하나 정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속을 편안하게 채워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특히 이날은 급하게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 보면서 허겁지겁 드시기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풍수에서는 급한 기운이 들어오면 돈도 급하게 들어왔다 빠져나간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아이스 커피부터 찾으시는데요. 오는 5월 21일 하루만큼은 가능하면 너무 차가운 음료는 피해 주세요. 대신 미지근한 물, 따뜻한 보리차, 은은하게 데운 차 종류가 좋습니다. 특히 보리차는 소만절기와 아주 잘 맞는 음식입니다. 보리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와 절기의 흐름이 맞물리기 때문이지요. 어르신들은 보리가 차오르는 모습이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과 닮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소만날이면 하루 종일 보리차를 끓여두는 집도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냉장고와 쌀통입니다. 이날은 냉장고를 완전히 비우거나 쌀통을 텅 비게 만드는 행동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냉장고와 쌀통을 집안 재물 창고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안이 완전히 비어 있으면 재물 흐름도 비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더라도 곡식 한 줌, 과일 하나, 물 한 병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새 쌀을 조금이라도 사와서 기존 쌀 위에 살짝 올려두세요. 이 행동이 새 재물이 들어온다 라는 상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새 흐름을 들이는 행동 자체가 풍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탁 분위기입니다. 오는 5월 21일만큼은 가능하면 짜증내면서 식사하지 마시고 화난 상태로 밥 먹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사람의 감정 또한 음식 기운 안에 함께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밥이라도 웃으며 먹는 밥국과 불안한 마음으로 먹는 밥의 기운이 완전히 다르다고 본 것이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는 5월 21일 재물운을 정말 크게 좌우하는 건 바로 어디를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옛 부잣집에서는 소만날이 되면 집안 특정 공간을 꼭 손보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본 곳이 바로 부엌과 식탁입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부엌을 재물이 만들어지는 자리,
식탁을 그 재물이 가족에게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식탁 위를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영수증, 약봉지, 택배 상자, 먹다 남은 음식들을 식탁 위에 오래 올려두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재물 흐름을 막는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노란색이나 황금빛이 도는 물건을 하나 정도 식탁 근처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 과일 한 접시, 황금빛 컵받침, 노란 행주, 작은 꽃 한 송이도 괜찮습니다. 풍수에서는 노란색이 들어오는 순간 금전 기운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 손이 자주 닿는 곳에 두면 그 기운이 더 오래 머문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우는 행동입니다. 어르신들은 소만날에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채우는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쌀통에 새쌀을 넣거나 작은 항아리나 적금통에 동전을 직접 넣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닙니다. 500원 동전 몇 개라도 괜찮고 100원짜리 몇 개라도 충분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던져 넣지 마시고 한 개씩 천천히 넣어 보세요. 풍수에서는 그 손동작 자체를 재물을 차곡차곡 쌓는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전 시간대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하루 기운이 열리는 시간이고 소만 아침은 1년 재물 흐름이 열리는 시작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문과 밥솥 상태입니다. 혹시 냉장고 문에 자석이며 전단지며 너무 많이 붙어 있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재물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이 너무 어수선하면 돈 흐름도 복잡해진다고 봤습니다. 오는 5월 21일 하루만큼은 가능하면 냉장고 앞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밥솥 안에 오래된 밥을 방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라붙은 밥이나 굳어버린 음식은 풍수에서 멈춘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능하면 새 밥을 하고 따뜻한 기운이 집안에 돌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에 돈복이 더 붙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기운 속에서 움직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먹어도 좋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며 식사 챙기셨는지 묻는 것도 좋고 친한 사람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따뜻한 연결의 기운이 재물을 오래 머물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절기 음식도 늘 함께 나눠 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는 5월 21일에 절대 조심하셔야 할 행동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1년 재물 흐름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것은 한꺼번에 다 비워버리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날 냉장고 정리한다고, 쌀통 비운다고, 묵은 물건 다 버린다고 집안을 완전히 텅 비워놓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른 날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만처럼 재물 기운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날에는 풍수에서 이것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공간은 들어오는 재물도 붙잡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더라도 완전히 텅 비우지는 마세요. 곡식 한 줌, 물 한 병, 과일 하나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흐름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이어지고 천천히 채워지는 흐름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이날만 되면 갑자기 큰돈 벌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 충동구매, 급한 계약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옛 어르신들은 소만 날에는 오히려 큰 결정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급하게 터뜨리는 날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채워가는 날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돈을 빌려주거나 억 단위 계약, 자동차 결제, 무리한 투자 결정 같은 것은 가능하면 며칠 정도 미루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물 기운이 안정되기 전에 큰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돈 흐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말 기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으면서 한숨 쉬고 걱정 이야기만 하고 돈이 없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을 반복하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풍수에서는 말에도 기운이 붙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에는 그 말의 흐름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옛 부잣집에서는 소만 날만큼은 가능하면 돈 걱정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큼 입에서 나가는 말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욕심을 너무 크게 내지 마세요. 풍수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씩 흐름을 바꾸고 막힌 기운을 풀고 재물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풍수의 핵심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스스로 만든다 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돈복이라는 것도 작은 습관과 흐름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끝까지 잘 들어주셨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는 5월 21일 소마는 1년 재물 기운이 본격적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옛 어르신들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찬 음식, 단 음식, 묵은 음식처럼 재물 흐름을 막는 것들을 조심하셨고, 반대로 따뜻한 밥, 보리차, 노란빛 음식처럼 돈복을 부르는 기운은 꼭 챙기려고 하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우는 흐름이었습니다. 쌀통을 채우고 동전을 한 개씩 넣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좋은 말을 나누는 행동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1년 재물운의 흐름을 만든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 했던 옛 사람들의 삶의 지혜에 더 가깝습니다. 조급하게 끌어당기기보다 천천히 채우고 따뜻하게 흐르게 만들고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진짜 돈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가운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5월 21일에 꼭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도 좋고, 보리차 한 잔도 좋고, 노란 과일 하나도 괜찮습니다.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5월 21일 재물 그릇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좋은 말에는 좋은 기운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금전운과 삶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오래 따뜻한 돈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